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입니다. 제3섹션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텍스트 나누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분리죠, 분리. 텍스트를 나누는 거 가겠습니다.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력을 제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범위에 포함되는 행수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되어야 돼요. 잠시 후에 보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는 빈 열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없는 경우에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 덮어 쓴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오버라이트 된다라는 거. 공백으로 구분된 내용 나누기. 자, 이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A1 셀에 고객명 한 칸 띄고 누적 포인트, 홍길동 100, 곽영일 100, 이근철 100, 오미야 700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분류하고 싶어요. 고객명 따로, 누적 포인트 따로. 그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이제 1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몇 단계에서 어떤 기능, 요것도 좀 유념하시고요. 1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되느냐, 너비가 일정하냐 선택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너비가 일정함이 아니고 구분 기호로 분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2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구분 기호가 뭐냐, 탭이냐, 세미콜론이냐, 쉼표냐, 공백이냐, 기타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백 아니겠습니까? 공백이다라는 거고, 바로 지금 데이터 미리 보기, 고객명, 누적 포인트 잘 나눠졌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를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3단계에서는 서식.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텍스트 선택하면 되겠죠. 날짜 아니고. 그 다음에 고급 기능도 있어요. 고급은 뭐냐면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소수 구분 기호,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 체크 여부.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돼요. 정확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너비가 일정한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텍스트 나누기 들어가서 얘는 너비가 일정함 다음 누르고,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로 클릭한다라는 거고, 또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 옮기려면요, 선을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끌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울하고 특별시, 광주하고 광역시, 대구하고 광역시를 분리하는 거니까 여기다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텍스트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일반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마침 누르게 되면 서울, 광주, 대구,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제대로 분리가 됐죠. 이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그룹 및 윤곽 설정 가겠습니다. 필드를 이제 그룹 단위로 묶어가지고 여러 개를 숨기거나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약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및 윤곽 같은 경우는 열 가로 방향이죠. 그룹을 묶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정렬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아무튼 정렬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내림차순, 반드시 오름차순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되어야 되는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그룹을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고요. 해제할 때는 바로 오른쪽에 그룹 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윤곽이 있고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길게 써 있지만, 윤곽 기호 같은 경우는 윤곽 기호를 클릭해서 하위 수준 데이터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위 수준을 숨길 때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되는 거고,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하위 수준을 표시해줘요. 이것도 좀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숨기기, 더하기는 표시하기. 그 다음에 윤곽 기호는 8개까지 하위 수준을 표시할 수 있다. 윤곽은 조심하시고, 그래서 안쪽 수준은 상위, 바깥 수준은 하위 수준을 나타낸다. 맞다 틀리다 말장난만 조심하시고요. 8개까지 하위 수준 표시. 그 다음에 윤곽 기호 사용하는 방법은 부분합과 같은데 아직 우리가 부분합을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같다, 동일하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 옵션, 파일 탭의 옵션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엑셀 옵션 다 아시죠? 고급에 가게 되면 이 워크시트에서의 표시 옵션 중에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옵션이 있어요.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동으로 윤곽 기호가 표시가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번을 누르게 되면 전체 계산 항목을 표시해줘요. 1번, 2번은 그룹별, 3번은 모든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1, 2, 3 중에 3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많이 보여준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2는 그룹별, 1은 전체 계산 항목,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오게 되면 그룹, 그 다음에 그룹 해제가 있죠. 가겠습니다. 지금 컴일반 엑셀 액세스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룹에서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컴일반 엑셀 액세스가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감춰주고 더하기를 누르면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번을 누르게 되면 합계만 나타내는 거고, 2번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이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일반 엑셀 액세스 다 보여준다. 이게 바로 그룹의 효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해제하고 싶을 때는 방금 전에 그룹 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그룹 해제를 누르게 되면 그룹이 해제돼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영문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룹인데, 여기 지금 Shift 플러스 Alt 플러스 Align HT 보이시죠? 바로 가기 키. 여기서 Align HT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뜻해요.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영문과가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누르면 감춰주고, 더하기 누르면 표시해주고, 1번 누르면 영문과의 평균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영문과 학생들 다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죠.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범위 설정한 다음에 그룹 해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로 윤곽을 지울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 윤곽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동 윤곽을 누르면 바로 한꺼번에 다 윤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작업처럼. 그죠? 1, 2.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이 드디어 나왔죠. 3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전체 다 나왔죠. 2번 누르면요, 과별 평균. 1번 누르면요, 전체만. 그래서 조심하실 거, 1 누르면은 전체, 2번 누르면 1보다 더 많이, 학과, 3은요 전체. 요것도 조심하시고, 아무튼 마이너스는 감춰준다, 더하기는 표시해준다.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이게 바로 그룹하고 윤곽 기호의 효과예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코드 중에서 중복된 레코드가 있을 경우 찾아서 제거하라, 그 개념이에요. 별거 없고, 실행하는 방법은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중복된 항목 제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중복된 내용을 갖다가 제거해 준다라는 거고, 가겠습니다. 직접. 지금 샘플 데이터에 나나나라는 학생을 지금 80, 50, 9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부러 나나나 3개를 중복시켜 놨어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점수는 수학 점수를,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나나나는 90점이지만 두 번째서부터 91, 92, 93 이렇게 좀 샘플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가겠습니다. 성명이 중복된 건 나나나, 그죠? 이 3개가 중복되어 있는 거죠. 가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게 되면, 중복 값을 삭제하려면 중복 값이 있는 열을 하나 이상 선택하라라는 거고, 아울러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 부분, 맨 윗부분 제목이니까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아울러 맨 위에 있는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은 타이틀 머리글이니까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열을 다 체크하면 이 4개가 똑같은 거를 갖다가 중복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을 빼버리고 성명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은 지금 나나가 3개가 겹쳐 있잖아요. 처음에 나나 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4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됐다. 그죠? 그래서 4개의 고유한 값만 남는다. 확인. 이러면 나나나 똑같은 이름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복된 항목 제거고, 자, 컨트롤 Z로 다시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예를 들어서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성명 나나는 같지만 국어, 영어도 같아요. 80, 50. 근데 수학은 다르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중복된 값이 없습니다. 왜요?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선택했고 수학 점수가 90, 91, 92, 93 다르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택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뭐냐면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 검사하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제어하겠다라는 거고, 사용자가 셀에 입력되는 값을 컨트롤하겠다. 아울러 특정 범위의 날짜를 제한하거나 또는 목록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가지고 선택한 항목 중에서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의 정수만 입력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0점부터 100점이다. 그럼 그 사이만 입력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잘못 입력했을 때 입력이 잘못됐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사용자가 셀을 선택하면 메시지를 표시하고 오류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를 갖다 누르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열리고 설정 탭,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탭, 그 다음 오류 메시지, IME 모드 이렇게 4가지 탭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 탭에서 유효성 조건으로 제한 대상, 모든 값, 정수, 소수점, 그 다음에 목록 줄 수 있고요. 날짜, 시간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한 조건을.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한번 볼까요? 지금 부서명이 이렇게 있는데 부서명을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제한 대상을 부서명이니까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목록으로 하고 공백 무시 체크하고 드랍다운 표시할 거니까 체크한 다음에 원본에다가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인사부 콤마로 구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산부, 그 다음에 홍보부 이렇게 3개 부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드롭다운 표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효과입니다. 목록으로 줬을 때 됐죠? 그 다음에 전산부, 그 다음에 인사부. 그런데 여기서 인사부가 말고 예를 들어서 조달부라고 입력을 했다. 엔터를 쳐보세요. 입력한 값이 잘못됐다라고 떠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입력을 갖다 제한한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점수 가겠습니다. 점수를 1점에서 10점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부서명을 했기 때문에 또 할 거냐 확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록을 주고 난 다음에 1점서부터 10점이니까 이렇게 주셔도 돼요. 4, 5, 6, 7 하겠습니다. 8, 9, 10점. 그러면 1점에서 10점 사이 외에는 못 줘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지우고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정수로 해서 최소값은 1점이고 최대값은 아까 몇 점이에요? 10점.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을 해요. 우리 빵점 입력한 값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왜요? 1점서부터 10점까지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11점.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점수를 입력했을 때는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지만 잘못된 값을 넣었을 때는
값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게 되면 설명 메시지가 있어요. 셀을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그 다음에 제목 줄 수 있고 설명 메시지 줄 수 있어요.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점수 입력, 그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1에서 10.42 입력,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확인 누르게 되면 보세요. 설명 메시지 뜨죠? 이 설명 메시지는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르면 해제돼요. 다른 셀을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오류 메시지도 줄 수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고, 그 다음에 제목도 줄 수 있고 오류 메시지 줄 수도 있어요. 뭐 잘못 입력했습니다, 문의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중지, 경고,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중지 같은 경우 확인, 그리고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도, 취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경고, 확인 11점 이렇게요. 예, 아니요, 취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보 가겠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는 잘못 입력하면 확인, 취소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ME 모드라는 건 뭐냐면, I는 인풋, M은 메소드 방법이죠. E는 에디터, 편집 또는 인발러먼트, 환경. 그러니까 입력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할지 한글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IME 모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효성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IME 모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